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다이어리 미주다를 맡고 있는 김인호 기자입니다. 우리 사실 이제 지난주에 9월 FOMC 회의가 드디어 끝났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기준금리를 비롯해서 통화정책 방향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히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살짝 좀 커진 느낌도 들고 좀 복잡 미묘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주에는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좀 헷갈리면 이것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을 한번 쩍쩍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은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독일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왜 그것까지 봐야 되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일이 이제 유럽연합의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다 보니까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장률이 급격히 꺾여서 2분기의 성장률이 분기별 성장률이 0.1%, 그 다음에 연간 대비 성장률이 1.8% 정도였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9월 27일 화요일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미국 8월 내구재 수주, 그 다음에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 그 다음에 미국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구재 수주를 한번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내구재 수주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요, 미국 상무부가 매달 발표를 하는 건데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실물 지표입니다. 내구재가 도대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내구재라고 합니다. 이런 내구재 제품이 얼마나 신규 수주가 되었는지 이 금액을 책정을 하는 게 내구재 수주예요. 근원 내구재는 또 뭐냐 하면은 운송업과 군수품 그리고 항공기를 제외한 제조업 내구재 신규 수주 총액을 말합니다. 미국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좀 들쑥날쑥하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달보다 마이너스 0.14% 줄어든 적이 있어요. 8월에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월 28일 수요일로 넘어가면 오늘 눈여겨볼 만한 지표는 크게 세 가지를 추릴 수가 있는데요.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 30년 모기지 금리가 나오고요. 요건 이제 매일 주간 발표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 8월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8월 잠정주택 매매 요 지표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미국 모기지은행 협회 30년 모기지 금리와 미국 8월 잠정주택 매매 요 두 가지를 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FOMC 지난주 때 있었죠.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딱 집어서 주택시장 이제 조정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 30년 모기지론 금리는 주간 발표되고 지난주에 뭐 6% 넘었다 이런 말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랑 이제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께서 9월 FOMC 기자회견 때 했던 말을 한번 이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서 모기지 대출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 수요가 적지 않고 집값도 어쨌든 약간 오름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지난 6월에 파월 의장님께서 주택 매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 주택 시장을 특정 지역이 아니라 뭐 맨해튼 같은 그런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미국 전역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우 뜨겁다, 레드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 사려는 사람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매매 호가의 10%를 더 주고 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어서 알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집값은 사람들이 집을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셨고, 그래서 주택 시장은 그런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분간은 이제 거래가 이제 좀 냉각되고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이제 이날 전미부동산협회가 미국 주택 판매, 잠정 주택 판매 월별 지표를 냅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달보다 1.0% 매매 주택 판매가 좀 하락했었는데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될지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요즘 집값 떨어진다, 뭐 어쩔 거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들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29일 목요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날 크게 주목할 만한 지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유로존 9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이거는 확정치입니다. 확정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짝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이뤄질지는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는 우리가 PMI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에서 이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제조업 PMI입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중국에서 제20회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리죠. 근데 이후에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 좀 달라질 법한데, 특히 이제 요게 50을 밑돌면 경제 상태가 안 좋은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50을 최근에 밑돌았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9월 30일 금요일로 가볼게요. 이제 이날도 눈여겨볼 만한 지표를 세 가지 꼽는다면, 첫 번째로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두 번째로 미국 8월 PCE 물가지수, 세 번째로 미국 미시간대 5년 인플레 예상, 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8월 PC 물가지수겠죠. 요거는 제롬 파월 의장님이 직접 근원 PC 물가지수 상승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었냐면요. 그때 이제 점도표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 폭이 올해 연말까지 75bp, 50bp, 총 125bp 오르고 내년 초에 뭐 25bp 뭐 오를 것 같은데, 다음번 회의, 그러니까 11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님이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점도표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총 125bp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9월 FOMC 회의 때 남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이제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125bp보다 더 25bp 적은 100bp 인상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서 아직 공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지만, 여기 이제 좀 방향을 짐작해 보려면 근원 PC 물가 지수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또 이번 주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월부님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소비 물가 관련한 지표를 크게 두 가지를 발표를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물가 지수, 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PC 물가 지수가 조금 더 늦게 나와서 FOMC 때는 이제 제대로 이제 언급이 안 됐었는데요. 8월을 한번 가장 최근치를 한번 보면 CPI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연간 상승률이 8.3%였어요. 그 다음에 근원 상승률은 6.3%. 근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좀 올라가지고 그때 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개인지출 물가지수, 그러니까 PC 물가지수는 좀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락말락 하고 있는데, 이거 8월 데이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CPI와 PC 물가지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PCE 물가지수입니다. 이거 이제 발표하는 기관이 좀씩 다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PC 물가지수는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이 발표를 하고요. 이제 주요 특징을 한번 보면요.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말만 들어도 직관적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식품, 휘발유, 자동차, 그리고 주거비 비중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일반인보다는 연준 같은 이제 통화정책 당국이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의료비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특징이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집계 방법의 차이 때문인데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 대체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품목을 정해놓고 요 물가를 이제 중심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만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 품목, 아까 말씀드린 지정 품목이나 서비스도 2년마다 조정을 하게 돼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집계 방법이 소비 대체재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 값이 올랐다. 그럼 뭐 오리고기를 조금 더 사 먹게 되던지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대체재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가게 대신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 품목이나 서비스는 분기마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단위로 조정되는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변하는 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도 해제가 됩니다. 블랙아웃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FOMC 전후에서 이제 총 약 2주간 연준 위원들이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시기인데요. 이제 다만 이번 주부터는 그런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 FOMC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막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발언들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